땅의 미생물들 몰아내고 남북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수용하시오. 영으로 삼도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옥새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 위에 한 줄기 더 평화의 소리를 걷어냅니다. 공유로운 것은 벌써 아니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 가사라도 남은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행된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여자를 끊어내어 내 삶의 빈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전략들이었습니다. 영자께서 선생님이란 실제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빛을 하는 것 같고 기울이나 미신전과 거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밟으실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이기고 자신만 사람을 지옥으로 만들어낸 분당과 교육주의 남을 지배하라는 부당한 권력이 없다는 결국 평생과 평화가 실현되는 시기에는 밟으실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나를 함께 하시는 목숨을 사랑하시며 세상과 중심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제 평화가 되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대리 상처에서 생명들을 모여 가족을 노래하고 연대에 참여하며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하나님과 평화의 길로 힘없이 나아가게 하시며 마음과 관계를 세우옵니다. 양해동물사의 노래와 있습니다. 오늘 양해동물사의 완전하게 펴 친구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리하게 착취하며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즐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정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낮은 것을 칠하여 먹지 못하니
그러므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공고하여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 수고하여지게 된다. 땅을 뜻입시다. 한망수고 이장을 오늘 집회는 대한 정보들은 지금부터 집회까지 장애성 전사 내일 제가 요새 좀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 제사가 있어서 전주로 갔다 왔고 또 부산이 이제 일이 되다 보니까 부산이 그걸 얘기하려고 돌아다니는 있었는데 이게 전주에까지 이게 비슷한 현수막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있어요. 그 내용이 비슷한 거냐 아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광우병 제가 사드 제가 대담의 섭씨 맞이하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얘기하는 이게 국민의 진당 저는 점점 진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있는 국민의 독당 독이 되고 있는 당에 지금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지나오고 역사가 이제 아주 역사가 되다 보니까 다들 빼고 광우병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최근에 일산 소고기 많이 들어서 잘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조금씩 먹습니다. 드시는 분들 많이 아니에요. 일산 소고기가 맛감이 있어요. 들어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담으로 만들고 그때 기억하시나요? 서울에서는 우리 이명박 전 모시기께서 그 청와대 뒷산에서 올라 아침 이슬의 소리를 들었다는 대담을 스스로 퍼뜨리고 안 들리거든요. 청와대 앞쪽만 가도 소리 이렇게 하는 거 안 들립니다. 잘 아침 이슬 노래하는 걸 들었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어머니들이 앞에 처음 나오셨죠. 우리 진천 이병만 진천에는 어머니들께서 학교에 서서 시장을 이렇게 했듯이 그때 당시 유모차를 끌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앞에 섰던 경찰들 앞에 섰던 그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는 부산에 있을 때라 부산에서 수학할 때라서 올라가기보다 그랬는데 아니다 기억납니다. 저 한 번 올라갔었네요. 명박산성이 만들어졌을 때 광화문에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놓고 거기에다가 올라오지 한번 누군가가 올라가서 깃발을 휘둘렀더니 거기다가 기름칠을 해갖고 기름칠을 해서 못 올라오게 했던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기름칠을 해놨더니 이게 그 손피켓이 잘 붙어요. 그래갖고 손피켓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던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그때 당시 결국 그때 당시에 어떠한 그 투쟁의 기준점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였습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30개월 미만 소고기 그리고 그 특수 위험 물질이라고 하는 S머시기인데 SR입니다. S머시기인데 그것이 수입되느냐 안 되느냐 대표적으로 석쇠, 석쇠가 있어요.
결국 투쟁의 결과로 30개월 이상의 또는 수입을 안 하기로, 그리고 그 특수 위험 물질이라고 하는 이 들어있는 그 부위 또한 수입하지 않기로. 사실 그런 것들을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부위에 밀집한 소고기가 이게 수입이 되고, 그리고 그런 미역국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상태다. 안전의 확보가 건강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과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인데 그것을 요구하고, 근데 여전히 그 의사 전문가들은 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옮겨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100% 치사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처음 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뭐 번역상 우리가 좀 있는 것은 여전히 법정 단점에 있지만 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의사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만 수입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 미국산 소고기의 미국산 소의 이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렸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미만이 아니라 2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를 해서 지금 몇 년째 27년이 넘는 이 시간이 지나왔더니 그 헌법상의 권리를 요구했던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담으로 오늘날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이제 옥스퍼리아 것도 사드, 당연히 사드.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는 발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것이 누가 발언했는지를 모르겠어서 저도 박필선이 물어봤는데, 싸 전자파에 사람 튀겨준다 라고 했던 그 발언 누군가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되죠. 누군가가 정말 여러 사람이 그때 당시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주요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사실 그런 말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과연 사드 전자파가 정말 문제가 있느냐. 이 전자파를 쏟아내는 레이더 앞에서 사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레이더병이, 우리나라에서는 레이더병이 암이 백혈병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한대로서 인정되는 사례까지 있었죠. 그리고 미 교권 안에도 3.5% 내에서는 비인가 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방 몇 미터 앞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3.5km 내에서 비인가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가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전자파를 쏘아낼 때 인가된 사람에게는 그 위험성을 알리고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비인가된 사람은 비인가된 사람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3.5km에 그렇게 47개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 우리 김전 젊은 어머니들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싸웠죠. 그리고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지역에 공장지대도 없고 그렇다고 고압선이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위해소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인구 비율 10분의 1이 10%가 암 환자가 발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비정상적인 일이겠죠. 그리고 그 위해 요소라고 할 만한 것은 암 발생 물질이라고 이미 지정이 된 전자파를 쏟아내는 이 레이더밖에 없습니다. 네. 국방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숙박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던 것 중에 아무것도 이 도로 확보라든지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에서 거의 100% 발생되고 있는 소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유일하게 반영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레이더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대로 반영은 안 됐죠. 그래서 상시 자기들 우리가 국방부를 믿지 못하니까 그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상시 전자파 측정기를 설치해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록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기록될 수 있는 전자파 측정기 그리고 그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전자파 측정기. 왜냐하면 누가 그거를 24시간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걔네들 언제 쏘지도 못하고. 이제 그것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반영은 안 됐지만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느끼는 것인지 그것을 국방부가 주관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하니까 지자체하고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네가 해라. 지자체에서 부럽다. 뭐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상태죠. 국방부에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국방부에 설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자신들도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환경적 위해요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그 한 꼬투리를 잡아서 괴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주요 문제점으로 삼았던 거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2016년도부터 이거 설치하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 보복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위에 이 마을 앞길이 되는 이 마을은 경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민군 차량에 의해서 교통 사고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한 위협성에는 안전조치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군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적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작전 상황, 명령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적 체계 안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정말 막무가내 그래서 주한민국에서 이번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김밥교에서 저희가 평화행동을 하고 있을 때 주한미군이 SUV를 타고 내려왔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상 앞에 우리가 섰으면은 자동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멈춰 있으면은 경찰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차량은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밀어냈죠. 차로. 그대로 약세를 밟아서 천천히 밀어냈죠. 그리고 가버렸어요. 명백하게 뺑소니죠. 뺑소니. 그리고 경찰은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앞에 가로막았으니까 차량으로 밀어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바로 기소입니다. 기소를 넘어서서 바로 현장 체포입니다. 근데 경찰은 그때 당시에 미군을 우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사 앞을 막았던 게 우리였더라 하더라도 차량으로 밀어낸 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미군의 잘못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밀어낸 것도 아니고 일부러 계속 밀어냈어요. 명백하게 법 적용이 다른 잣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독당에서는 이것을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하게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자,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예전에 4대강 때나 광우병 때나 오늘날까지 그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을 속였던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 4대강 물길 그렇게 막아도 아무런 영향 없다. 그리고 2016년에 나도 배치해도 중국에 보고가 없다. 라고 했던 그 전문가들 어디 갔습니까? 왜 그것은 그때 당시 양심을 속여먹고 거짓말을 배포했던 그 사람들은 왜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영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아니면은 사실로 밝혀진 것이 너무나 명백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앞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 3살 어린아이도 믿지 못한, 물론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휴대폰 중계기보다 또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3살 어린이도 믿지 않을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정말 얼굴에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으라고 하는 이 연기자로 쓰는 대동작가입니다. 진짜 매년 받을 겁니다. 이 연기력이 거의 메소드 연기급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라고 해요. 먹어도 된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온 그 정신나간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우려나서 이제 풍류까지 먹어도 된다고 해요. 풍류까지. 마시겠다고 했나요? 안전이 검증이 되면 마시겠다고 했죠. 마셔도 된다. 근데 이미 일본에서도 이거 위험물질이라고 내수용으로 농업용수라거나 먹을 수 없다는 거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그렇게, 일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한국이 스스로 나서서 안전하다라고 대변을 전호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사태고, 그것을 이제 아예 넘어서서 후쿠시마 괴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한 2주 전문가들은 지난주
저 사람들이 아무리 괴담이라고 말을 해도 이미 국민들은 위험성을 느끼고 벌써 소금 사재기가 무거워지고 있죠. 지금 소금값이 소금이라고 하는지 알고 보니까 그 작은 금이라는 뜻이더만. 나 이거 지금 알았어요. 요즘에 알았어요. 진짜 금값처럼 오르고 이렇게 천정부지로 소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 소금값 오르는 게 비가 많이 와서예요. 소금 생산량이 적게 되니까 비가 와서래요. 그래서 소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비 오면은 소금을 많이 삽니까? 소금 판매량이 늘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또 딴 소리를 해요. 이것도 거의 메소드 연구 쪽이 있어. 대종사님께서 거짓은 여지없이 한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양심을 저버린 이는 당시에 일시는 지킬지 몰라도 만고의 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아주 세세하고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대한민국 사람을 리문성이라고 하면서 비하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빨리빨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떠한 혁신의 아이콘이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중들은 절대 잊지 않고,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선택을 합니다. 느리지만 끊임없이 변화의 선택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징계를 해 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오늘 하신 법문 또한 그러한 과거의 어리고 어두운 세상에서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속일 수 있었지만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정보의 전달은 한정적이고 글을 쓰는 전문가로 내용은 신문이나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중앙일보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보는 우리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대로 국민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저들이 얼굴에 그 메소드 연기로 이야기는 할지언정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공공화해진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속여서 지 뱃속을 채울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속지 않기 때문에 뱃속을 채우기가 힘들어지니까 평생 남 속여먹고 뱃속을 채웠던 이들이 다른 방법을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직 검사가 평생 해먹었던 짓이 겁 가지고 사람들 속여서 혹은 몰아세워서 조작해서 사람들 쳐놓은 것밖에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번에 중국 또한 대사까지 거꾸로 뭐가 이렇게 저 사람 위법했다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기소까지 할 심사인 것 같아요. 외국 대사를 상대로. 근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시각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남 속여먹어서 배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화해 재단하고 결론이 너무 길어졌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공공화해 재단 이거를 구성해야 돼. 이것을 어그리는 마치고 이렇게 오래 늦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평화행동 마치고 이제 다들 이제 각자 이제 자리를 돌아가고 도중에 미국 새끼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한테 걸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경찰에 대해서 경찰이랑 말하기가 멋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미국차를 우리가 막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미군에게 마치 큰 불경을 범한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유, 이 신성한 존재에게 이런 불경을 범하다니, 안 돼,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돼.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그냥 꽂혀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이제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이 새끼들이. 또 욕을 나오게 하네. 야, 막 밀어내잖아요. 막 밀어내. 이효 씨가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니까 또 거기 또 반말로 대응을 하더라고. 욕하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미군에게 이렇게 그렇게 그냥 지극히 노예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지금 실정이 이러니까는 그냥 그런 노릇을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복권이 어찌됐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편에서 그냥 대강대강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 새끼 우리가 골탕 먹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시간 좀 끌면서 이놈이 이렇게 다니면 안 되라는 걸 느끼게 그 시간 좀 그렇게 가게 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네? 이제 단 1초라도 그렇게 시간이 가면 안 되겠다는 듯이, 단 1초라도 머물게 하면 안 되겠다는 듯이 그냥 아주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저 인간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있길래 저러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여러분, 미국은 상전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뭘 한 게 불경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나대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우리들과 좀 호흡을 맞춰서 해도 상관없어요. 예? 고은강수 씨 아시죠? 모르세요? 고은강수. 이번에 7.27 평택 인간띠 있기를 이제 주장하고 이제 앞장서서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번 4월달에 전국 미군기지 원정단에 함께 이제 여기 수송리에도 오셨어요. 그분이 인터넷 한겨레에 평택 인간띠에 대한 이제 글을 썼는데, 아주 참 글 내용에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그거를 나누려고 해요. 이분이 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안보 지킴이 미군이라는 마약 주사로 우리 국민이 세뇌가 됐다고 말을 해요. 정말 참 표현을 잘했죠. 네. 왜 이렇게 한국 대중이 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할까, 우호적일까? 저도 그게 늘 이게 궁금했는데, 이분이 참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잘했어요. 안보 지킴이 미군이라는 마약 주사에 우리가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뇌가 돼버린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쭉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 전국에
땅에서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주 해군기지, 강정의 해군기지도 사실은 그 미국의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이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거기 정박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해군기지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소송이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그 미군이 세균 부대를 그 운영하는데 그 부대들이 한국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일제 새끼들이 그 731 부대 마루타 부대를 운영해가지고 그냥 뭐 하여튼 그게 그 악명 높은 일제의 한 이미지가 됐는데 그거를 그대로 미제놈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기술을 계속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례들을 이제 쭉 얘기하면서 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 교활한 속임수에 능한 미국이라는 독수리 발톱에 움켜잡힌 병아리 신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정말 딱 그거다. 미국이 이제 독수리로 상징을 하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아주 그 교활함에 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그 독수리의 그 발톱에 움켜잡힌 병아리 신세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그 결론적으로 한 얘기를 좀 제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로 여기고 있다. 맞죠? 돈 대주고 땅 대주고 무기 사주고 세균 실험도 무제한 허용해주고 그러니 왜 독립을 시켜줄까? 왜 남북 교류를 장려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겠는가? 전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거를. 미국이 한국에 존재하는 한 한국에 자주권은 없다. 맞습니까? 예. 독립은 불가능하다. 분단 극복과 평화와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다 동감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찾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 휴전 70년 전쟁을 끝내지 않고 분단된 채로 이렇게 살 수 없다. 당연히 미국의 군사적 간섭과 예속에서 탈출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를 해방시켜야 한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복음 말씀을 예수 복음서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낸 이제 그 보도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이제 귀신의 이제 조작에 의해서 이제 막 병년을 일으키고 굉장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그러니까 아이를 귀신에게서 쫓아내는 거는 귀신에게서 건져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할 수 있으면이 뭔 말이냐, 그냥 해야지, 그런 뜻이 해야지, 왜 거기에 조건절 단서를 붙이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1세기 이스라엘에서 귀신은 로마의 그 폭력지배와 거기에 장단 맞추는 그 이스라엘 부역 권력이 빚어내는 그 폭력지배의 부작용에 대한 은유예요. 상징이에요. 달리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귀신이 뭐냐? 지금도 우리를 누르는 귀신이 뭐예요? 이 미제국 새끼들과 거기에 장단 맞춰 한미동맹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그렇게 부역하는 권력이 빚어내는 온갖 부작용에 눌리는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 들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해야 하겠습니까? 예,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미제 새끼들 거기에 장단 맞추는 이 형광점포들 보세요. 예? 미제 새끼들이 조금이라도 길이 막히면은 그냥 마치 큰 불경을 범한 거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호들갑 떨면서 빨리빨리 이분들을 모셔야 된다면서 제 나라 국민들을 그냥 함부로만 하잖아요. 어머. 살살 하세요. 이거 왜 이래? 다치겠다. 살살 하세요. 아니 왜 폭력을 유발해서 도발하지 마세요. 폭력을 유발해서 도발하지 마세요. 가쪽으로 갑니다. 그냥 앵간히 좀 해라. 앵간히. 바로 간다고요. 바로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막 부딪혀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폭력으로 할 겁니까? 계속 교문이 그것 좀 뜯어 말겨요. 그렇게 못하게. 또 있으면 되지 왜 안 돼? 갓길로 나가겠다는데 저 길로 끌어내니까 속이 시원해. 계속 그렇게 그냥 힘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제어할 거예요? 신사적으로 못할 거예요? 미제 새끼 위해서. 야, 이동현, 당신이야말로 당신 보고 하는 소리야. 당신 보고 미국 놈한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거야? 말씀하세요. 그거 말씀하세요. 아 그거 놔둬. 아니 여기는 안 되잖아요. 여기 갓길이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손도 못 시켜 올가매는데? 왜? 아니 잘하고 왜 이래? 아니 잠깐만요. 아 진짜 왜 이래? 왜 어떡하면 그래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가시면 돼요. 경찰 여러분, 난 여러분이 아 씨발 진짜. 이분들 앞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상하네. 도로에서 갓길로 나가겠다는데 왜 막고 억지로 늘어내고 그래? 당신들 미쳐서? 당신들 한국 경찰 맞아? 힘주지 마 팔에. 왜 시민이 갓길로 나가겠다는데 그걸 걸어갖고 억지로 드러내야 돼? 그렇게 힘으로 하니까 속이 시원해? 내가 왜 못가요? 아니 내가 저쪽으로 아니 시민이 갓길로 가겠잖아. 가겠다고 하잖아. 내가 갓길로 아니 거기 간다잖아요. 대화경찰 대화 좀 해봅시다. 이거 놓으세요 이거. 아니 하지마. 나 무서워 죽겠어. 대화 좀 하지마, 해봅시다. 이거. 시민이 갓길로 나가겠다는데 대화경찰 이야기해봅시다. 왜 갓길로 나가겠다는지 막아요. 이상하네. 내가 여기 나간다 하잖아. 우리 집회 안 하고 시민이 갓길로 불신하겠다는 거. 아니 아저씨 안내하세요. 경찰이 왜 너가 원하는 대로만 가야 안 돼? 하잖아요. 안 하고 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집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잖아요. 갓길로 아저씨 불신하는 거예요. 일어나줘야 하는 일을 왜 경찰! 가정에서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합시다. 논리적으로. 거기 정복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이 갓길로 비신하겠다는데 왜 억지로 막고 늘어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들려 나오는 시민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 손에 들려 나오지 않고 갓길로 안전하게 비신해 있겠다고 하는 시민도 있어요. 그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티켓 주세요 티켓. 우리는 1년에 100번 이상을 이 소선리 길에서 부대껴야 됩니다. 서로 도발하지 말고 서로 폭력하지 말고 이 소선리에서라도 경찰과 시민 사이에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입시다. 아저씨들하고 진짜 얼굴 내리기 싫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걸어 나가겠다 하는데 왜?
자, 동지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매국행위 그만해라. 정부는 매국행위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경찰폭력 중단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미군가야 평화온다. 미군가야 평화온다.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나도 최대한 해내고 있는데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경력업체 돌아가라.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이제 이제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을 회관 앞에 모여서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분들, 이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폴스라인 바깥으로 경찰분들 드러내십시오. 갓길로 피신하겠다고 하는 시민은 그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갓길로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폴리스라인 밖으로 이격시켜야 여러분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도로에서 이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모시십시오. 그러나 갓길로 스스로 피하겠다고 하는 분은 갓길로 피신하게 하고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경찰의 본분입니다. 경찰이 완력으로 시민을 끌어내는 것이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정보과장님도 계시고 서장님도 계시는데 잘 이해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